안녕하세요. 50번째 역사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나라의 이야기를 뒤를 잇는 위진남북조 시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 진, 남북조. 위진남북조 시대는 한나라 이후에 분열된 혼란한 시기입니다. 제목에도 이렇게 쓰여 있죠. 중국의 긴 분열의 시대가 전개되다. 한나라 이후에 혼란한 시기가 바로 위진남북조 시기입니다. 한나라 멸망 후에 위, 촉, 오로 분열된 국가들이 진나라로 통일이 됩니다. 진. 그런데 진나라는 계속된 전쟁과 기근, 왕위 다툼으로 인해서 혼란한 시기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북쪽에서 내려온 유목민족의 이 진나라는 흔들리게 되죠. 그래서 진나라는 남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남쪽에서 동진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자 동진이라는 나라와 그 전 진을 구별하기 위해서 진나라를 서진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위쪽에서 내려와서 원래 진나라가 있던 자리를 차지한 유목민족들은 여러 개의 국가를 세웁니다. 그것이 바로 5호 16국이었습니다. 이 진나라는 동진을 세우고 나서 계속해서 송나라, 제나라, 양나라, 진나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 왕조들을 다 통틀어서 남쪽에 자리를 잡은 국가이기 때문에 남조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5호 16국을 통일한 이민족, 선비족이 이 5호 16국을 통일하게 되는데요. 그 나라를 북이라고 이름하였습니다. 이 북이는 그 이후에 동이, 서위로 나뉘어지게 되고 동이 다음에 북제, 서위 다음에 북주라는 국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북주에서 이 나라를 모두 통일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세워진 국가가 바로 통일왕조 수나라입니다. 여기까지 보게 되면 위진남북조의 국가 이름을 전부 다 살펴본 것인데요. 이 나라의 이름을 전체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 아래에 남쪽에 있는 국가들을 남조라고 불렀고 이 위쪽에 있는 국가들을 북조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위진남북조라는 이름은 위, 그리고 진, 남조와 북조 이렇게 혼란한 시기를 압축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위진남북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위진남북조에서 각 나라별 특징을 조금 알아볼 텐데요. 이 나라 전체를 알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몇 가지 왕조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학습하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우리가 알아둬야 할 왕조는 북이입니다. 선비족이 통일한 북이에서는 특이한 현상이 벌어지는데요. 이들은 북쪽에서 내려온 유목민족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목민족이었던 선비족이 중원 지역에 북이라는 통일 왕조를 세우면서 이들은 자신의 전통 대신 한족의 전통을 따르려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한족화되고자 하는 한화 정책을 하였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내용은 교과서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 214페이지 위에서 6번째 줄, 그 뒤 화북은 선비족이 세운 북이에 의해 통일되었다. 북이는 한족의 제도와 문물을 받아들여 일시적으로 번영하였으나 이 부분이 보이죠? 한족의 제도와 문물을 받아들여 이 부분을 밑줄 치고 한화 정책이라고 쓰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온라인 수업에서 쓰라고 선생님이 말을 해 주었고 시험에 출제될 예정입니다. 교과서에서는 이 한화 정책이라는 단어를 한족의 제도와 문물을 받아들였다라는 식으로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렇게 위진남북조 시대를 통틀어서 또 특징적인 제도가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혼란한 시대에 유능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제도였는데요. 우리는
인재를 선발한다라고 하면 과거 시험을 흔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과거 시험이라고 기억을 하면 쉬울 것 같아요. 그 과거 시험의 이름이 구품 중정제입니다. 이 구품 중정제는 유능한 관리를 등용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제도였는데요. 이 제도에서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려고 했던 목적과는 다르게 중앙의 귀족으로서 호족들이 중앙으로 진출하게 되고 관직을 독점하는 계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구품 중정제의 한계점은 호족들만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 한계점이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냐면요. 구품 중정제에서는 중정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중정관이라는 사람들이 일반 백성들을 추천해서 중앙으로 추천서를 보냅니다. 그러면 그 추천서를 보고 관리를 뽑는 것인데요. 이 중정관이 지방에 갔을 때 유능한 호족의 자제들에게만 추천을 해 주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구품 중정제에 대해서 잘 알아보았고요. 또 우리가 위진남북조에 대해서 알아둘 것 중에 특징적인 하나는 문화입니다. 위진남북조 시대는 문화 중에 문벌 귀족 사회가 형성되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문벌 귀족, 우리가 고려시대 때 배웠죠. 가문이 전체가 번려를 이루면서 다 귀족화하는 현상입니다. 호족들이 서로를 관리로 추천해가지고 이렇게 관리가 되었기 때문에 다 자기들끼리 해먹고 살았던 거죠. 그래서 문벌 귀족화하였습니다. 또한 불교를 발전시켰다는 것이 문화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불교와 더불어서 노장사상, 청담사상 등이 유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상들이 유행하게 된 이유는 이렇게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혼란한 위진남북조 시대에 평안함을 바랬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힘들 때 더 종교를 찾게 되죠. 그래서 이 시기가 얼마나 혼란한 시대였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종교를 찾게 되었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불교 그리고 청담사상, 노장사상, 그리고 도교까지 여러 가지 종교들이 유행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적으로 마지막 특징은 이 문벌 귀족들이 많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문화 자체가 귀족 문화였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알아보면 우리는 위진남북조 시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나라 이름이 너무 많기 때문에 혼란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간단하게 말해서 위진, 남북조 이 정도만 기억하고 있어도 시험 문제를 푸는데 중학교 수준에서는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집어준 사항 위주로만 공부를 하고요. 여기에 있는 너무 많은 사실을 다 암기하려고 하지 않아도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혼란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말해줬던 것처럼 중국에서는 혼란한 시기, 그리고 1차 통일, 2차 통일, 그리고 다시 혼란한 상황이 반복되었다고 했죠. 춘추 전국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 진나라가 있었고, 한나라가 있었고, 위진남북조의 혼란한 시기가 왔어요. 자, 그러면 또 통일하는 나라가 생기겠죠. 그 나라가 바로 수나라입니다. 수나라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